네,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마켓 타이밍 시작입니다.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수입니다. 네. 앞에 브릿지에 있는 네. 그 사진이 언제적이신 거죠? 저걸 왜 쓰는지를 이해가 안 되는데, 오, 저희 한 2년 전에 찍었던 건데 세월 무색하게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오시자마자 한 방 먹이시네요. 네. 아닙니다. 네. 충격적일 정도로 이런 네. 충격과 함께 또 너무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규 고용 예상의 2배가 넘는 실적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제가 ABC 뉴스에서 방송을 봤는데 미국인 69%가 또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발표도 있더라고요. 네.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뭐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현지 분위기를 좀 보면은 네. 실제로 조금 이제 현 바이든 정부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네.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거는 뭐 캐나다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고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기인했던 원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죠. 네. 실제로 뭐 바이든 행정부도 벌써 지금 아직 좀 임기가 좀 남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벌써 레임다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아마 우리 앵커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인플레 고통 감축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 이제 아침에 속보로 이제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근데 이제 그거 통과되고 이제 하원은 넘기니까 하원은 뭐 무난하게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 처리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 어제 이제 수정안을 좀 했다가 약간 좀 부결시켰던 원인을 제공했던 샌더스 의원의 맞아요. 인터뷰가 있었는데 뭐 속보에 따르면 이제 샌더스 의원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플레 고통 간주법은 인플레이션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수 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전 유학파라서 영어로 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10박 13일이기 때문에 네. 짧아서. 근데 제가 이걸 듣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인플레를 감축한다는 법인데 네. 인플레에 최소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전날부터 뭐라고 했냐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거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 거를 좀 반박하는 듯한 이 인터뷰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분도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그럼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앞서 우리 앵커님과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도 성수투데이 일부에서도 이제 진행했던 것처럼 네. 뭐 엄청난 정말 깜짝 고용 지표가 발표했죠. 비농업 고용 지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원인들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놀랬던 사실들은 이겁니다. 바로 전반적인 고용의 그 시간 타임을 우리 분석한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데이터가 뭐냐면 미국인들이 통상 우리가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상 중상층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텐데 실제로 이제 저학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인구도 좀 있는데 그 초중등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좀 단순 노동직이겠죠. 네. 이 단순 노동직에 대한 풀타임에 대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지금 레코드라고 써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 뜻은 뭘까요? 결국은 돈이 일단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굉장히 일자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말 그대로 뭘까요? 또 역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단순 노동직부터 너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위에서 하위 개념으로 쭉쭉쭉 하면서 통상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일자리라는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 초중, 저학력자들의 단순 노동직들에 대한 풀타임도 굉장히 레코드를 찍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경기가 계속 뭐 침체 얘기 나오고 립세션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후퇴. 그러니까 립세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너이브라든지 이런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표현이 돼서 경기 후퇴 국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과거 역사상 좀 살펴봤을 때 경기 후퇴 국면의 초입 구간에서는 이렇게 깜짝 실적들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감들을 부시시킨다. 근데 이게 조만간 또 이게 어찌 보면은 또 피크아웃으로 될 수 있다는 또 이런 그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엄청난 5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됐다. 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이것도 물론 단순 노동직까지 포함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된 비율보다는 비정규직인 단순 노동 서비스직이 굉장히 또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뭐 아까도 이제 우리 신종호 앵커님이 또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들. 뭐야 이거 생각보다. 왜냐면 연준에서 7월달 FOMC에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페드 와치 툴을 좀 보면은 마찬가지죠. 지금 금리 인상은 75bp나 또는 100bp까지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벌써 70% 육박을 했습니다. 네.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죠. 맞아요.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이게 왜 올라갔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콧등을 굉장히 좀 많이 만지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의 데이터에 따라서 빅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좀 짧게 소프트하게 갈지 맞습니다. 이거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카드를 까보니까 어찌 보면 근원이죠. 이게 이 고용 지표라는 게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잘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네.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 2달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9월 달 말일 날 있어 9월 20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FMC에서 거의 75p 3번 정도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일까요? 바로 8월 25일부터 27일에 있을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겠죠. 미국의 그 S&P 500의 시카고 3분 거래에서 발췌한 자료죠. 풋콜 레이쇼 비율을 좀 볼 텐데 1.0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쭉 그어드렸습니다. 1.0 이 곡선 위로 올라가면은 풋옵션에 대한 비율이 많아지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은 콜옵션의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콜은 시장 상승이고 풋은 시장 하락 베팅하는 자금인데 지금 곡선이 굉장히 밑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센티멘트 자체가 지금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냐. 미국 시장 지금 미선물이 약간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도 그러면 결국은 뭐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였을 때 감마 포지션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 금요일장 종가 기준에서 모르겠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S&P 500의 콜 옵션에 대한 베팅하는 금액, 콜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고 풋옵션이 굉장히 거의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메이저들이 미국 시장이 많이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적당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밤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미국 시장 기준. 그때 S&P 500 타이밍 모델 보여드렸거든요. 보기적에 맞게 떨어지면서 빠졌다. 이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또 이에 대한 함께 영향 미칠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내에서 미칠 영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 타이밍 모델 보고 갈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바로 코스피 200의 이 주차별입니다. 일별 보고 일별 말고 주차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S&P 500이 이제 변곡이 좀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밤이나 참 차주 오늘이겠죠. 근데 먼저 좀 나왔거든요. 꺾이는 모습 보였고 지금 미선물도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쫓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원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행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별로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2주차가 이제 이번 주거든요. 네. 이번 주에 반향 강도가 50% 잡고 패닉 강도는 별로 안 잡혀 있어요. 3주차도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뭔가 반향이 완벽하게 결정돼서 다음 주까지 그 반향대로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월 넷째 주 마지막 전주에 바로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마 오늘부터 빠지게 된다. 오늘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2, 3주 뒤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보름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간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8월 넷째 주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넷째 주에는 바로 시장이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결론을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ood is bad news. 뭐 아시다시피 좋은 게 오히려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맞아요. 주식시장은 조금 반대. 지금 그거는 좀 반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축구 경기로 봤을 때 전반전과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네. 베어마켓 랠리가 지금 진행이 됐었고 이 전반전의 랠리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하프타임에 들어가거든요. 하프타임이 15분 쉬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름 정도의 조정이라고 좀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후반전을 위한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됐었던 인플레 감축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제 자료를 갖고 온 건데 562조 원이거든요. 필수로 필요한 약값 등을 필요한 게 소비재 관련된 부분이겠죠. 선택 임의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인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미국인들이 소비가 그래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소비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후반전에 베어마켓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카드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왔다고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하원까지 다 통과되면은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8월 말 정도로 추산할 수 있거든요. 8월 말에 9월초. 그래서 아마 2, 3주 정도 뭐 길면 한 달 정도 될 수 있고 그때 이제 전반전이 종료되는 시점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후반전을 랠리 준비할 텐데 이 베어마켓 랠리 후반전은 진짜 엄청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미국이 막 전고점을 위협하는 듯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후반전을 준비하자.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의 후반전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서 뉴스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조금 괜찮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 태조 이방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제 미국 같은 인페이는 에너지라든지 선런, 선파워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은데 사실 이게 인플레 감축법과 연관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직접적으로 연관 닿는 게 없습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자가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서부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은 60% 정도를 주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하하는 거, 설치 비용 인하하는 건데 그렇게 글쎄요.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좋다.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좀 팔자가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비수기를 이용해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 차근차근 좀 매집하는 게 더 낫다. 연말에 더 좋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연말에 좀 그럼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연말에는 아마 화석에너지가 또 달 거예요. 근데 연말 같은 경우 추워지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좀 떨어집니다. 이 전력을 재생하고 생산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너무 짧은데 또 투자자분들의 인기를 한 몸에 맡고 있는 신광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좀 감기 증상에서 못했는데 네. 월수금 오늘 월요일입니다.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수 검색하시면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 끝나고 나서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님 유튜브로 검색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수 매니저님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